지난달 28일 예산군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이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청 일부 층이 폐쇄됐으며 민원인과 접촉한 직원들도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한 달 만에 의장직 사퇴를 번복했습니다. 윤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자격 논란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3주년 자치단체장의 성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가장 보람된 점으로 꼽았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교통망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는 이른바 광개토 대사업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 태안읍성 복원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산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2일 확진자가 다녀간 층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인은 지난달 28일 군청 4층과 6층에서 8층을 방문했으며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한 결과 1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해당 층에 있던 직원들도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원 처리는 1층 현관에서 현재 임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한 달 만에 의장직 사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체육행사비 관련 의혹과 의원 자격 논란 등에 대해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장은 주어진 기간 무소속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전념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윤 의장은 도박 의혹에 대해서 사법적인 접근 방법에 관계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군수는 충남 15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 혁신도시에 지정돼 내포 신도시가 충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군청사 이전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유치, 홍주읍성 복원과 주변 개발, 축산 악취 문제 등을 꼽았는데요. 남은 임기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홍성군의 미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광개토 대사업의 기반 구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가 군수는 교통망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는 광개토 대사업을 추진해 태안에서 세종 고속도로 등 총 11개의 사업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국도 38호 2호원에서 대산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기간 태안읍성 복원, 중앙로 광장 조성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를 상대로 회계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가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집행부를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정례회 기간을 사흘 더 연장하는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회계 결산 자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회기를 늘린 겁니다. 이번 논란은 한 해 동안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결산심사 현장 곳곳에서 빚어졌습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선 세출 부분이 세입에 잘못 들어가 예산 차이가 1조 원이 나났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엔 80쪽에 이르는 보조금 증빙 자료가 빠진 채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자료 오류와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자
의원들은 결국 결산안을 다시 받아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의안 제출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입니다. 공무 수행에 있어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선출직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직무유기가 다름없습니다. 엉터리 결산서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4년 전엔 672억 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결산서에 누락됐고 2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의원들은 결산 자료 작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민들에게 보고드리는 결산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선 관련 공직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도의회와 도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양 지사의 대선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과 연관짓는 질문에 대해선 김 의장과 양 지사 모두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3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태안 기업도시가 최근 들어 조금씩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각종 시설 입주와 기업 유치에 이어 대규모 아파트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기업 도시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안 기업도시 남쪽에 있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중장비를 동원해 트랙을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 86%를 보이고 있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시설이 가동을 위한 채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여기서 차로 1, 2분을 가면 나오는 곳, 태안 UV랜드 공사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드론 전용 시설로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부지와 도로까지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태안 기업도시 전체 공정률은 60%에 육박했습니다. 골프장 두 곳이 전부였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첨단 대규모 시설들이 시설 착공해서 지금 운영을 앞두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투자 수요도 많아지고 입주민도 많아지면서 그 사업 시행된 도시개발도 지금 부지동 공사를 전부 다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구 산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거주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나설 예정.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시설까지 조성되면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기반시설하고 정주를 할 수 있는 그 주택이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태안구는 사업자인 현대도시개발과 함께 관광 레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는 태안 기업도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개발 본격화에 대한 기대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기획보도 우리 동네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토굴에서 숙성해 맛 좋은 젓갈로 유명한 곳이죠. 홍성에 있는 광천 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컴컴한 굴 안으로 들어가니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젓갈을 보관하는 토굴인데요. 150m 길이의 굴에는 새우와 멸치, 황석어 등 각종 젓갈이 담긴 통 수백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토굴 안은 영상 14도에서 16도를 유지합니다.
온도 편차가 크지 않아 젓갈이 서서히 발효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홍성 광천에 있는 토굴은 모두 40여 개로 여기서 자연 숙성된 젓갈은 광천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됩니다. 40년 넘게 대를 이어 젓갈 장사를 하고 있는 최인규 씨. 광천 토굴 새우젓을 한 번 먹어본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최 씨가 힘들어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거를 가지고 가서 김치를 담았을 때 그 깊고 시원한 맛. 그게 이제 거기서 급해서 사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 하고 오시죠. 힘들어도 이걸 계속 이제 명맥을 유지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는데 좀 힘들긴 해요. 홍성 광천은 서해안 새우잡이 배들이 몰려 고려시대부터 장터가 섰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30여 년 전 포구는 사라졌지만 새우젓 산지의 명성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천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는 170여 개로 상인 370명이 젓갈과 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은 김장철을 앞두고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시장 매출이 평년보다 40% 이상 떨어진 데다 어획량 감소로 새우젓 가격까지 폭등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로 축제 개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2, 3년 전보다는 그 오전, 육전 어획량이 지금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 상인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소비자도 구매하는 데서 갖고 큰 부담 없이 올해 김장철에는 실제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으로 좋은 김장을 담글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갖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하면은 가족 단위 또는 그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짭짤한 젓갈 한 입이 달콤한 행복을 주는 홍성 광천 전통시장. 동네에서의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천안 라이브 카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충남에서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천안 12명, 아산 10명, 당진 3명, 홍성과 계룡이 각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846명으로 늘었습니다. 1일 기준 도내 89만 3천여 명이 1차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률은 1차 86.1%, 2차는 30.6%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누적 4,39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 사망이 1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2건, 주요 이상 반응이 35건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7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2일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13억 5천만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충남도 본예산을 8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공적 아동 돌봄 컨트롤타워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회계 결산 자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사흘 더 연장됐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의회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전시할 미술관을 서산에 건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간직한 서산시가 동시대를 풍미했던 정선 선생 등의 걸작을 전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2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주말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